당 진성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진성준 의원입니다.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지명되신 것 축하합니다. 그런데 이제 우리 후보자께서 장관에 취임하시면 짊어져야 될 짐이 굉장히 무거운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. 네. 초대 장관으로서 신설되는 조직의 구성, 또 조직의 안정, 또 새롭게 신설된 만큼 기획예산처에 부여된 어떤 역할과 임무를 잘 정립해내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데, 이제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그 중동 사태의 여파에 대응해야 되는 일도 아울러 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? 당장 뭐 추경도 편성해야 될 책임을 지게 될 거고요. 이제 모두 발언을 들어보니까 그런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수행해야 될 임무를 잘 인식하고 계시고, 또 같이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저 자신을 좀 숙연하게 하는 그런 각오도 엿보여서 저기 마음이 놓였습니다. 임명되시면 누구보다도 잘 소임을 감당하실 수 있는 후보다, 이렇게 생각합니다. 좀 구체적인 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. 네. 이제 중동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이제 추경 등이 편성되면 무엇보다도 이 고유가 상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일들이 필요할 거고요. 네. 또 이로 인해서 고통을 겪을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일에도 당연히 예산이 쓰여야 될 것 같고, 네. 또 피해 산업을 지원하거나 공급망을 안정화시키는 데에도 예산이 투입돼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. 당연한 것인데, 정부가 최우선에서 힘을 기울여야 될 것은 이렇게 중동에서의 원유 도입이 막혀 있는 상황을 어떻게 뚫어낼 것인가, 또는 그게 영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이라면 대체선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데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수요들을 좀 관리하고, 또 더 나아가서는 좀 에너지 사용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해야 되는 게 아닌가,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네. 물론 뭐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실 거라고 생각하는데,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 우리 국민들이 나라의 국고, 외환 보유고를 채워넣기 위해서 금모으기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런 것처럼 이 중동 사태가 빨리 정리되면 모르겠지만 앞으로 얼마나 계속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기름을 아껴 쓰기 위한 운동이 국민적 차원에서 벌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. 그리고 이것을 정부와 공직자들이 먼저 선도해야 되는 게 아닌가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또 동시에 기름 전략 운동뿐만 아니라 에너지 전환의 결정적인 모멘텀으로도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태양광,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의 보급을, 그렇지 않아도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국가적 목표를 실현하기, 또 세계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? 네. 그래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,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,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네. 생각하세요? 우리 진성준 의원님의 말씀에 100% 공감합니다. 우선 당장 너무 예측되지 않는 유가 상황을 감안해서 국내의 수요를 최소화시키는 거 당연히 필요합니다.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이미 이제 부재 검토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? 이미 과거에도 이제 그렇게 저희가 부재를 해본 적이 있었죠. 그래서 그런 것이 만약 시행된다면 공공 부문부터 좀 모범을 당연히 보여야 할 테고요. 그리고 말씀하신 에너지 전환 관련해서 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서도 당연히 저는 추경에서도 그 앞서 말씀드린 것은 공공이 선도해야 되는 것,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가급적이면 승용차나 이렇게 기름 수요를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, 그런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도 뭔가 좀 이 추경을 통해서의 어떤 지원책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하여튼 좀 더 이 에너지 절감에도 도움이 되면서, 또 대중교통 이용도 활성화시키고, 또 이 부담도 좀 줄어들고, 이런 방향으로 좀 선회할 수 있는 유도,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 싶고요.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재생에너지가 알다시피 이제 우리 정부가 올해 발표를 통해서
그 100기가와트까지 이제 목표를 상향하지 않았습니까? 거기에 걸맞게 하려면은 정말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. 윤석열 정부 때 좀 투자 비중을 많이 낮췄는데 이제는 높여야 될 겁니다.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제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 그다음에 건물, 학교, 그 자가주택 이런 데서의 어떤 태양광 이런 문제도 이제는 이미 과거에 문제가 됐던 것에 대해서 좀 조치가 취해졌더라고요. 그래서 에너지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이 그 점검 시스템이 이제는 완비가 됐기 때문에 그런 그동안에 문제였던 것들이 치유됐기 때문에 좀 더 이제는 지원을 좀 확대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공감하고요.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 부재 시행과 연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민적 운동을 벌여야 되고 그것을 위한 정부의 지원도 과감하게 좀 구사했으면 좋겠어요. 지금 K패스가 시행되고 있는데 뭐 반값 K패스를 한다든지 말이죠. 또 더 나아가서는 시차 출근제도 저는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출퇴근 시간에 집중돼 버리니까 교통 정체도 심하고 대중교통 이용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건 현실 아닙니까? 시차 출근제를 좀 오부제 그 차량 운행 시행처럼 필요하다면 좀 강력한 권고적 조치들을 통해 가지고 시행하는 문제도 좀 적극 검토했으면 좋겠고요. 또 차제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도 이것도 국민적 캠페인으로 벌여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. 가령 1가구 1태양광 보급운동. 한 가구당 태양광 하나씩 다 설치하자. 이렇게 국민적인 참여들을 조직해내면 우리 국민은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간다고 하는 자부심도 생길 수 있을 거고요. 또 그렇게 위기 때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역사와 전통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? 저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좀 발동해내는 기획들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 네,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. 국가의 재정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통해서 그런 정책 성과를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.